네, 브리니티비 양성욱입니다. 수많은 마케팅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마케팅 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실제로도 저는 흰마비에 4기 5기 참여를 했었는데 이런 지금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서 저도 마음이 무겁고요. 일단 저는 그냥 일반 참여자이긴 한데 뭐 이게 한 2월 말인가 3월 1일 블라인드를 통해서 이걸 참여하셨던 분이 이런 횡령 의혹 이걸 만드신 분의 횡령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올라왔을 때 바로 명확하게 해명이든 사과든 이런 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왔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는데 지금 13일까지 되도록 사과문은 올라왔는데 그렇게 명확하지 않는 거의 반쪽짜리 사과문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를 키워갖고 이 원흉이 된 이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제 블라인드 특히 이런 일이 있을 땐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 한마디로 자기 페이스북 그룹이나 자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채널이 아니라 다른 곳 한마디로 블라인드 이 글 하나에서 댓글이 막 이래저래 막 오고 가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운영했던 분들까지 뭔가 여러 가지가 터져서 안타깝습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정리한 기사가 나와서 이거를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힙한 서비스의 비밀 이게 뭐냐면 마케터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이 힙한 서비스는 그 마케터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는 이게 힙한 서비스가 원조인데 PO라고 하죠.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죠. 한마디로 마케팅이든 뭐든 이렇게 그 이른바 전체적인 영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프로덕트라면 예를 들면 토스나 쿠팡이츠나 이런 이거를 프로덕트라고 만들게 한다면 이거를 총괄해서 이 프로덕트의 그로스라던가 이런 거를 총괄을 해서 이제 뭔가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지 내가? 아무튼 총 관리자 이런 거라고 칩시다.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그 주니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모임이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이거를 그냥 읽을게요. 엄연히 금전이 오가는 비즈니스가 진행되면서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논란을 키운 운영자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판, 논란 또 논란, 힙섭이 논란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운영자 김모 씨가 있고요. 그가 힙섭이 등과 같은 힙섭이가 힙한 서비스들의 비밀, 힙마비가 힙한 마케터들의 비밀, 최근엔 힙크비, 크립토의 비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걸 만들고 키우면서 불투명한 자금 운영으로 일관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때 블라인드 보니까 실제로 그 폭로한 글을 보니 입금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남친한테 용돈을 줬다, 코인에 투자를 했다, 오마카세를 갔다, 타이 마사지를 받았다, 그 노도 이런 예가 있다던데 아무튼 국내 유명 일간지 등에 소개될 정도로 전도 유명한 커뮤니티 기반 스타트업이 이게 실제로 중앙일보, 포린 이런 쪽에서 같이 협업을 하기도 했어요. 흰마비가. 실상은 운영자의 쌈짓돈이다. 특히 운영자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세금 문제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가족 일감 몰아주기를 시도하는 한편 운영 비용을 개인이 유용했다라는 폭로가 나왔다. 여기에 힙서비 등의 운영으로 창출된 이윤도 보니까 돈 엄청 벌었더라고. 몇 억이에요. 억 단위에요, 억 단위. 왜냐면 이게 보니까 저도 지금 참여하는 게 인원이 500명이 넘는데 그게 10만 원인가 냈어요. 그리고 이게 100% 내가 챌린지를 달성하면 다 환급 받는 게 아니라 30%인가 40%인가는 떼고 그쪽에서 환급을 받는데 그것만 해도 몇 억이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정확한 금액은 일단 모르겠는데 이 PO라고 해서 같이 운영을 했던 사람들의 그 각각은 또 사과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입금 내역을 알려줬는데 많이 벌었더라고요. 아무튼 넘어가서 일각에서는 횡령이라는 원색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최근 힘리버스라는 NFT 전략까지 시사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운영자가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을 선보이며 성장이라는 미끼로 이거에 또 사람들이 많이 열받은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이렇게 다 증빙자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적 거리면서 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미적 거리지 말고 바로 여기서 일단락 됐으면
번째 빡침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니어들이 서로 성장을 위해서 막 공부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반 참여자는 아닌데 그 스텝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열정페이 비슷하게 온갖 일을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막 열심히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거의 무일 뿐이고,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받아갔다는 소리도 있고, 보니까 입금 내역 보니까 뭐 몇백만 원 정말 받았더라고요. n분의 1을 했는데도 인당 4만 원, 400만 원이면. 아무튼 뭐 이는 확인되지 않는 루머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됐던 운영자의 경력, 이것도 문제가 됐어. 이게 바로 사과를 하고 이렇게 끝내지 않으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계속 터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터진 게 이 운영자분의 경력 부풀리기. 뭐 알리바바 갔다 온 걸 알고 보니까 정부에서 3개월짜리 그냥 보내준 프로그램이었고, 뭐 막상 내가 뭐 여기 카카오 쪽에서 CEO 스텝을 했지만 막상 피오 쪽에서는 한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지금은 그분이 뭐 퇴사해서 미국 갔다고 창업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이거 뭐 그리고 뭐 한번 그 나무위키 여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일단 볼게요. 아무튼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가족 일감 몰아주기 의혹, 즉 공간 활용에 있어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뭐 방배살롱이라고 그랬죠.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게 첫 번째 사과글이었어요. 첫 번째 사과글도 이게 일이 불거진 다음에 일주일도 넘어서 밝혀진 거거든요. 이게 블라인드에서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그냥 잠자코 있다가, 이게 뭐 제가 운영하는 뭐 조간 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 일부 또 이제 마케터분들, 뭔가 좀 영향력 있는 마케터분들이 공유를 하면서 이게 더 공유가 됐거든요. 예. 조간 마케팅은 뺄게요. 저나 조간 마케팅은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뺄게요. 아무튼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특성상 지불하는 사용료 대비 시간 구애 안 받고 오래 있을 수 있고, 예약 시간을 유연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핑계를 했다고 하는 건데, 뭐 그분 입장에선 뭐 이해는 가요. 대신 이제 그 불만이 있는 쪽은, 의혹이 있는 쪽은 돈을 너무 많이, 뭐 예를 들자면 회의비를 그쪽에 잡았는데 뭐 2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문제죠. 이게 개인 소비에 썼다는 지적, 이런 게 지적이 있으면 명확하게 뭐 영수증이라던가 처리한 거라던가 뭐 세금을 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이거예요. 말로 그냥 끝난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힙서비를 지난 1년 반 동안 운영하면서 힙서비와 저를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 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죠. 저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뭔가 의혹이 해결되고 다시 건강해지는 커뮤니티가 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흑마비라는 거에 참여를 하면서 저는 많이 슬랙에서 많은 참여자분들의 이런 아카이빙을 보면서 저는 트렌드를 많이 이제 공부를 했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제안 썼을 때도 많이 참고를 했기 때문에 전 도움이 돼서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데, 이게 뭔가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바람으로 응원을 했었는데, 도저히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사과도 막 미적미적거리고 피드백도 사람들이 막 했는데 물어봤는데도 없고 이래서. 그리고 나는 제일 실망한 게, 이 사람의 피드백이 늦어져서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한 사람들까지 같이 뭐 신상도 까발려지고 막 이러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야. 난 여기에서 약간 좀 이게 인격적으로도, 뭐 처음에는 내가 어린 나이, 나보다 일단 어리니까 운영자가 갑작스런 이슈에 대응을 하기에 겁이 나서 그런가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지금 너무 늦어버린 게 뭐 10일 이상 13일 이상 지나버렸고, 그리고 자기가 계속 주창했던 게 뭐 프로덕트 오너로서의 뭐 책임감, 뭐 레슨런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는데, 막상 자기의 프로덕트가 위기에 처했을 땐 되게 무책임한 선장의 역할을 보여줘서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과글을 올렸는데도 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여기에 화가 난 분들이 따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한 400명 정도가 계속 이제 일사불란하게 방송에도 제보하고 뭐 이런 나무위키에도 등록을 하고 이랬는데, 나무위키에 등록한 걸 한번 볼게요. 보안 서비스의 비밀 사건 나무위키에 등록됐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개요는 되게 객관적으로 되게 드라이하게 잘 이렇게 기재를 한 것 같아요.
본문서는 IT 커뮤니티인 힙한 서비스의 비밀 이하 힙서비에 대한 탈세 현령 유용 논란에 대해 다룬다. 힙서비는 2020년 8월경 김민지가 만든 챌린지형 스터디 모임이자 IT 커뮤니티 1기로 시작해 2021년 하반기에 5기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힙이란 이름을 딴 다양한 프로젝트를 파생하여 이 커뮤니티 이름을 힙리버스로 만들어 발전시켰다. 힙리버스는 최종 리더 MJR의 오너 리더 일반 챌린지 참여자로 제가 일반 참여자였습니다. 일반 전 평민 역할을 담당 아래와 같다. MJ는 모든 프로젝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며 공급 운용자, 오너 및 PO는 힙리버스 또는 각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이며 운영자, 프로젝트를 같이 했고 지원서를 작성하여 기존 오너들의 찬반 투표로 오너로 합류가 결정된 사람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네. 나는 일반인이니까 모르지. PO와 오너는 동일하지 않다. 오너여도 PO 역할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오너는 MJ와 오랜 친분으로 했다. 리더, 프로젝트의 세부 태스크나 운영을 실질 관리하는 멤버들, 오너 리더 겸직도 있고 그냥 리더인 경우도 있다. 일반 참여자, 저 같은 경우 챌린지별 보증금을 입금하고 일정 기간 기수 동안 스터디에 참여한 일반 참여자들. 초창기 힙리버스는 일반 챌린지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열의를 MJ가 이용하여 이거 저는 힙섭이 만들기 전에 MJ분이 그 방배살롱이라는 곳에서 자기 가족 그 공간에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의 이런 UX라던가 이런 거를 좋은 사례만 자기가 정리해서 발표했던 것까지 했던 게 있어요. 유료로. 저도 그거 듣고 나서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아카이빙하는 버릇을 들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조간 마케팅이나 이런 페이스북에 아카이빙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거라 했는데 막 이렇게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되게 똘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했던 행동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튼 뭐 제가 감히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수익 구조가 뭐 이런 거가 있었구나. 뭐 김민지 분, 그분, 친분 관계의 오너, 이하 다양한 채널 오더, 그 다음에 리더. 이거 뭐 다 담기네. 각자 직급 또는 친분에 따라 운영 회원이 많을수록 운영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구조. 그래서 회원이 겁나 많구나. 제가 따로 하고 있는 거, 다른 커뮤니티는 이렇게 멤버 수를 이렇게 좀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인원을 정해서 그 인원만 할 수 있게. 근데 얘네는 좀 되게 많이 해갖고 저는 뭔가 뭐 다수의 이런 위키, 이런 다수의 뭔가 이런 거를 원하나 했는데 뭐 이런 게 있었네. 아무튼 크립토 업계에서 통용되는 DAO, 다오라고 하죠, 일명. 뭐 커뮤니티이며 오너, PO 리더 간의 회의를 통해 기여도 측정을 통해 마이닝을 하여 한 달에 100에서 3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수입 배분한다고 공포하였다. 하지만 해당 과정이 이게 문제죠. 불공정했다는 의혹과 자금 관리 계좌가 일부 오너들에게만 접근 가능했다는 점, 자금 유용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의사결정이 MJ 한 명에게 거의 있었다는 점, 증언으로 쏟아내며 해명문부터 불투명한 의견이 다소 나오고 있는 상황. 문제점. 보십시오. 힙섭이 설립 이후부터 MJ 개인 계좌로 보수적으로 약 2억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했으나 사업자 신고를 안 했다. 탈세. 이후 해당 금액을 개인적인 목적, 오마카세, 남자친구 선물 등으로 사용하였다. 2021년 6월 8월경부터 현재까지 힙섭이 포함 모든 프로젝트 운영 비용을 본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공간 임대 사업자 방백살롱 여기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1인당 최대 12만원. 신목절에 따른 운영 증가한 심각한 정보비 대치성 창업을 위해 2월 말 미국 행이 오르는 수점 수면에 이게 문제예요. 난 이게 제일 크지. 뭐가 경중행을 이렇게 논하긴 그런데 만약에 이때 바로 여기까지 잘못한 게 만약에 있었으면 여기서 바로 깔끔하게 증빙서를 다 해갖고 뭐 세금 처리 똑바로 하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사과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런 향후 대응책까지 했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뭔가 루비콘강을 건넌 것 같아요. 제보자의 길이 최소. 아무튼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엄청 얘가 미적거리는 동안 바이럴이 엄청 됐다니까 지금. 업계에 파장이 됐대. 스타트 업계 주니어 및 취준생의 커리어 성장 열정을 이용하여 사적 금전적 이득을 오랜 기간 취하고 다수의 범법 행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다소 진실성 있는 IT 커뮤니티 크립토 업계의 부정적인 영향, 논란, 뭐 아까 말한 거, 뭐 이런 거, 뭐 정리를 진짜 잘 해놓으셨네. 이것도 되게 웃기더라고. 이게 슬랙을 활용하는데 무료 버전을 계속 썼고 있었대요. 계속.
그래서 한때는 뭐 이 무료 버전 쓰면은 슬랙에 있는 아카이빙 된 게 날아가니까 이거를 한 대 모으는 작업을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페이 없이 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 이거 밤낮 뭐 문자 오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카톡도 보내고. 근데 이거는 뭐 CRM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챌린지니까 챌린지 뭐 미션 계속 올리세요 이런 건데 뭐 근데 저는 뭐 광고 비슷하게도 느낀 적도 저는 있었으니까 제가 느꼈던 건 넘어가고. 아휴, 입장 표현하고 뭐 시인하였다 뭐 이러는데 이것도 보실래요? 아, 이것도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근데 이거는 사람들 이름이 댓글에 이름이 있어서 약간 공개하기 애매한데 이렇게 이분이 공개한 사과문인데 한번 그 보세요. 사과문인데 명확하지가 않았지. 의혹을 해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뭐 경력 부풀리기 뭐냐 뭐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뭐 사람들이 만족을 안 한 거지. 그래서 지금 얘네들 보시면 이렇게 있고 저는 여기 참여를 한 적이 있었고 뭐 이런 거 오프 행사 뭐지 뭐 이렇게 뭐 유료든 뭐든 뭐 이런 거 행사할 때 저도 한번 한 적 있어요. 저도 한 10,000원인가 20,000원 내고 들은 적도 있었고 뭐 다양한 걸 했었어. 거의 기업이잖아. 억대인데 이거는 법인 내서 해야지. 저작권 문제도 있었네. 아, 책을 집필했, 네, 책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엎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 동의를 안 받았어? 난리 났네. 씨. 운영비, 수익 분배, 기수별 매출이 2, 3천만 원. 야, 씨, 장난 아니네. 별 이상한 것도 다 있어요. 뭐 에어팟을 사줬다. 아,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 지금. 이 2월 말에 올라왔을 때 해결을 깔끔하게 했으면 이 사고까지 안 벌어지는데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나 같은 놈도 유튜브로 이걸 정리하게 만들고. 아, 안타깝습니다. 아,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금. 뭐 할 말이 더 없네. 안타까워요. 나는 흰마비 이거 중간에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환불해준대. 나는 이거 나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난 일반 참여자로서 도움 됐거든요. 근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묵인한 채 하는 거는 솔직히 안 되잖아요. 아무튼 뭐, 뭐 그렇습니다.